자, 지금 뭐 영상으로 먼저 전해드렸는데요. 뭐 사실 영화 속에나 등장할 법한 잔혹한 범죄, 살인 사건이 벌어졌죠. 태국 파타야에서. 지금 뭐 피의자들이 좀 빠르게 건건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오늘 특별히 이웅혁 경구대 경찰학과 교수님 모셨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손정희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화면으로 하나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피의자가 3명인데요. 지금 2이 검거가 됐거든요. 피의자 A씨는 국내에서 지금 잡혔어요. 지금 뭐 근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죠. 그리고 구속영장 신청. 그리고 피의자 또 다른 B씨는 캄보디아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검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 C씨는 인접국가 도주인데 미얀마로 건너간 거 아닌가 하는 얘기 나오죠. 지금 추적 중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셋 중에 2이 검거가 됐어요. 이웅혁 교수님. 네. 보통 해외로 도피한 용의자 잡기 참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좀 굉장히 신속하네요. 약간 어디에 좀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거는? 일단 그 피해자가 어머니께서 그 신속하게 그 경찰과 그 대사관 등에 뭐 신고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인터폴의 그 적색 수배가 신속하게 공조가 돼서 그 전파가 된 점. 그리고 그 최근에는 어느 나라든 간에 그 CCTV가 그야말로 촘촘하게 그 있다 보니까 그 역시 그 태국 경찰도 CCTV의 그 동선 추적이 그 가능했던 것이고 뭐 이런 것이 그 종합적으로 연결된 것 같고요. 예. 더군다나 지금 뭐 추적하는 그 과정에서도 좀 신속하게 검거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 그 느낌상 뭐 일정한 좀 망이 잘 작동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현지 경찰과 또 우리나라 경찰과의 첩도 체제가 잘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첩보가 있어서 또는 이와 같은 사람이 목격됐다라고 하는 첩보에 근거해서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현지에서 일정한 망 자체가 현지 경찰이 잘 운영되고 있고 그것이 그 한국 경찰에 그 적절하게 잘 뭐 전파가 되어 있는 이런 그 종합적인 쉽게 얘기하면 그 정보가 빨리 지금 파악되는 뭐 그런 측면에서 그 예상보다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임에도 신속하게 검거되는 모습이 아닌가 해석해 봅니다. 지금 현지에서도 이 사건 굉장히 충격적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현지 언론들도 이거 많이 보도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현지에 있는 국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예의주시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도 영향을 준 듯한데요. 일단 끔찍한 매우 잔혹한 범죄예요. 근데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났는가 아직은 명확한 설명은 안 되고 있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 용의자 한 명이 국내에 있는 그 피해자의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전화 통화한 뒤에 바로 신고가 돼서 진행이 된 건데 그 전화 통화한 내용이 이렇대요. 아들이 마약을 벌어서 손해를 봤다 자신들이. 몸값으로 1억 1,000만 원 정도 내놔라. 안 주면 살해 후에 장기 매매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끊어놨다거든요. 이게요, 진짜 영화 속에나 등장하는 끔찍한 상황이 다 등장하고 있네요. 지금요, 일단. 손정희 변호사. 도대체 이게 무슨 배경으로? 그러니까 아직은 명확하지. 이 범죄의 동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명확하지 설명이 안 되고 너무 잔혹한 범죄거든요. 이거 동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공범 중 2명이 체포됐고 나머지 1명도 곧 추적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범행 동기는 차차 수사 경과를 지켜보면서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금전적인 목적이 가장 클 것이라는 겁니다. 현재 뭐 마약 운운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마약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도박 문제라든가 금전 문제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정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미 살인을 완료하고요. 피해자를 해친 다음에 피해자 모친에게까지 전화해서 한국에 있는 분한테 1억 원 넘게 요구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협박을 범죄를 하면서. 저질러 놓고서 아닌 척 그런 게 없는 척 하면서 전화를 했다. 살인하고 나서 이제 이미 그 사실을 숨기고 몸값 안 보내면 살해하겠다라고 이게 협박했다는 건 피해자를 협박하고 고문하고 갖가지 방법으로 금전적인 목적을 성취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실패에 이르자 사람을 이제 살인을 하고 그리고 안 되니까 유가족까지 협박을 해서 추가적으로 금전적인 어떤 이득을 취득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후 과정을 보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보다는 피해자를 유인해서 하필 저수지 인근 숙소를 잡았다는 것도 이 범행 은폐를 어느 정도 계획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전에 철물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고무통까지 구입한 정황에 비춰보면 여차하면 살인하겠다는 계획까지 있었다. 그러면 살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돈이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용학 교수님. 지금 이 사건이 뭐 워낙 무슨 뭐 드럼통, 시멘트 이런 얘기다가 또 손가락, 그러니까 시신회동까지 있었거든요.
지금 이걸 가지고 좀 화면 좀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그 범죄 동기에 관련된 화면 좀 보시면요. 피해자 손가락이 훼손된 상태, 뭐 열 손가락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 그 용의자들은 예. 이것을 완전 범죄를 일단 기획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물속에 시멘트까지 넣어서 이른바 매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 떠오르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떠올랐을 때 이 사람의 신원이 누구인가의 특정에 있어서 그야말로 완전히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고문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열 손가락을 다 고문할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래서 그 과거의 사건에서도 보게 예. 되면 좀 방송에 부적절 합니다만 어쨌든 지문을 없애는 그러한 모습들 또는 심지어 신체 일부를 이렇게 아예 그래서 그 훼손을 한다는 훼손하고 거. 다른 곳에 이렇게 유기하는 신원을 알 수 없게 하기 위해. 뭐 그런 목적으로 본다면 고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완전하게 신체 정보를 은닉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인 것이고 지금 뭐 고무통 그다음에 뭐 수장 예. 그다음에 이와 같이 신체 훼손 이런 등등은 요약하게 되면 증거를 완전히 그 인멸하려고 하는 시도인 것이고 이것이 이른바 CSI 효과다. 나쁜 의미에서 예. CSI라고 하는 것이 그 상당한 한국에도 인기였고요. 범죄 영화, 범죄물, 수사물,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증거에 대한 분석 방법, 그다음에 그 도주에 있어서 증거를 인멸하는 방법, 뭐 이런 것이 사실은 범죄 드라마에서 너무 또 자세하게 소개가 됐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그것을 학습을 해서 이것을 거꾸로 활용하는 뭐 이런 측면도 CSI 효과다라고 하는 뭐 이런 그 사회 현상이 그 불거지는 것이 그 서구의 모습이었는데 국내에서도 범죄물이 상당히 많이 그 소개가 되었고 그와 같은 그 차에 이 사람들은 하나의 범죄가 과연 이제 어떤 목적이었는지 상대방을 유인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예. 소위 말해서 그 불법 도박과 관련된 그런 주변에 있었다 그런 업을 했었다 예.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온 것을 보게 되면 글쎄요 뭐 여러 가지 그 불법적인 것을 강요를 하고 그곳에는 알력이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모든 증거를 이제 인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손가락에 대한 잔인한 훼손이 이루어졌다고 추정해 봅니다. 손정희 변호사. 그러니까 뭔가를 은폐하고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무슨 모습으로 보이는데 또 그거와 달리요. CCTV에 다 찍혔어요, 지금? 이건 좀 엉성한 거 아닙니까? 이건 좀? 네, 일단은 동남아에서 이렇게 이제 회의로 예. 도피하는 경우에는 쉽게 찾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계획한 순간순간 구멍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클럽에서도 CCTV에 잡혔고요.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CCTV가 모두 잡혀 있을 정도로 현재 동남아, 특히 이제 태국 같은 경우는 워낙 교민 사회가 잘 되어 있고 예.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제 계속 한인들이 피해를 입다 보니까 이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파견된 경찰관 숫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첩보나 정보 입수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특히 파타야는 워낙 관광지이기 때문에 CCTV도 곳곳에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군데군데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이고 특히 모친에게 이렇게 전화해서 협박할 정도면은 사실 돈이 굉장히 급했던 겁니다. 그만큼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는 절실함과 시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또 검거가 빨리 이루어진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일단 한 명 남았죠? 빨리 검거를 하고 국내로 송환을 해서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해야겠죠, 지금요.